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 성장의 두 얼굴.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하나의 방향을 강요한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초반을 전력 질주한다. 경쟁은 일상이 되고, 성취는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당연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어쩐지 어느 시점에서 걸음이 멈춘다. 속도가 붙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고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30대를 지나며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선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낀다. 어릴 땐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성공은 얻었지만 나는 나를 잃었다. 이때 칼 융의 말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른다. 전반기는 성공을 위해, 후반기는 의미를 위해 산다. 삶을 반으로 나눈 이 말은 단순한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인생의 두 얼굴을 꿰뚫는 통찰이다. 한쪽은 세상과의 싸움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다. 이 여정은 두려우면서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후반기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분을 넘어선 심리적 전환점이다. 성공을 위해 산다는 것은 외부의 기대와 기준, 사회적 인정에 집중된 삶이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그것을 교육받고 경쟁의 세계에서 그 흐름에 몸을 실은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의미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진다. 무엇이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은 왜 존재하는가? 이 두 시기는 방향도 에너지의 성격도 다르다. 전반기의 에너지가 확장과 도전, 외부 세계로의 진출이라면 후반기의 에너지는 내면으로의 회귀, 자아와의 대화,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다. 카융은 인생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의미의 욕구를 정신적 성장의 핵심으로 보았다. 전반기의 성장은 물질적 구조를 쌓는 시기이며 후반기는 그 구조를 영혼의 집으로 전환시키는 시기다. 성공은 외적인 성과지만 의미는 내적인 통합이다. 우리가 그 통합을 외면한 채 계속 전반기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할 때 삶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 우울과 무기력, 정체성의 혼란은 바로 이 시점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말한다. 전반기의 성공은 필요하지만 후반기의 의미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칼 융의 이 말은 단순한 생애주기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 삶의 두 축에 대한 분석이다. 칼 융은 인간의 성장을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보았고, 이 과정은 외적 성취로 시작되어 내적 통합으로 향한다. 철학적으로 이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를 향한 회귀와도 닮아 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고, 결국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전반기는 이 세상에서의 실현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시기이고, 후반기는 그 경험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고통을 낳는다고 말했지만, 칼 융은 그 고통조차 자기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여정으로 보았다. 즉, 전반기의 성공은 의도적으로 욕망을 쫓아가는 단계이고, 후반기는 그 욕망을 초월하고 삶의 근원적 질문에 다가가는 단계다. 이는 니체의 위버맨쉬 개념과도 닿아 있다.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을 통해 더 깊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 융은 후반기의 삶에서 정신적 병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 전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하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한때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던 한 남자가 있었다. 38세, 대기업 임원, 억대 연봉, 수입차, 강남 아파트.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회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왜 일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몇 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는 비영리 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수입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전직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의 끝에서 방향을 잃은 한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은 여정이다. 전반기의 성공이 그를 위로 끌어올렸다면 후반기의 의미는 그를 내면으로 깊이 이끌었다. 이 사례는 융이 말한 전환기의 진실을 보여준다. 성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수단을 통해 결국 만나야 할 것은 진짜 나라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한 여성 작가의 이야기다. 그녀는 오랜 시간 방송 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본인의 이름은 늘 뒤에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쓴 대본을 읽으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고 있지? 나 자신의 이야기는 어디 있지? 그 질문은 그녀를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다. 몇 달간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 그 작품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처음으로 글을 쓰며 울었다. 그게 진짜 내 글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성공이란 외부의 평가였고 의미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이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30대 중반 이후 외부의 성취가 주는 성과와 내면의 충족 사이의 균열을 경험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다. 전반기의 성공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결국 후반기의 질문을 만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질문이 없다면 성공은 공허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문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며 개인의 자유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방향을 잃는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간의 인생을 규정하려 들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집.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반기의 공식대로 후반기까지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칼 융의 통찰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같은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공식이 계속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우울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다. 오늘날의 30대, 40대는 과거보다 훨씬 빨리 이런 전환의 문 앞에 선다. 예전에는 50이 넘어서야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35세만 되어도 고민한다.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지금까지의 성취가 나를 말해주는 게 맞는가? 빠른 성공이 빠른 공허를 낳았고 조기 은퇴가 조기 무기력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현대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삶을 더 일찍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직업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던 직업이 이제는 자아를 표현하고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다. 퇴사 후 1인 창업, 예술 활동, 비영리 활동, 자기 치유, 콘텐츠 제작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존재론적 태도의 변화다. 외적 성공을 넘어 내면의 진정성과 연결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정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융의 말은 더욱 강하게 울린다. 이 인생의 전반기에는 남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았다면 후반기에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남의 박수는 언젠가 멈추지만 내 안의 평화는 오래간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랑을 올리는 대신 조용히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한다. 과거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진짜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한다. 이 변화는 작지만 거대한 혁명이다. 내 삶을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적 의미로 다시 짜는 것. 그 과정이 곧 후반기의 진짜 성장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아니, 어쩌면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전반기의 트랙 위에 여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속도가 멈추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맞을까? 그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방향을 다시 묻고 선택할 시점이 아닐까? 30대 중반, 40대 초입, 또는 50을 앞둔 어느 날, 더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는 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 내가 진짜 원했던 삶, 누군가를 위해 포기했던 나 자신의 목소리. 이제는 묻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저 인정받는 삶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인가?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 위에서 울림이 있는가? 침묵이 있는가?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지점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만약 전부를 잃는다 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곳에 다다랐다는 신호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한 번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도 좋다.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대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지금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당신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인생의 전환점은 대부분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깨달음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을 삶에 녹이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후반기를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외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되돌리기 위한 여정의 나침반이다. 첫 번째 전략은 내면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묻는 것이다.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는가? 내가 선택한 오늘이 나다운가?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는 일상 속 나침반이 된다. 두 번째 전략은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멈추는 것이다. 전반기의 삶은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후반기는 나에게 잘 보이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은 용기를 요한다.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들처럼에서 벗어나 나처럼 살아가는 태도는 삶의 밀도를 바꾼다. 세 번째 전략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단순한 경력이 아닌 서사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돌이켜보며 그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묻고 앞으로는 나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고 싶은가를 그려보는 것이다. 글로 쓰든 말로 하든 내가 내 삶의 작가가 되는 훈련은 존재의 감도를 높인다. 네 번째 전략은 작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후반기의 삶은 정답이 없다. 다만 어울리는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낯선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르게 말해보거나 낯익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보는 것. 이런 실험이 쌓이면 삶의 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나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의 대화는 내 생각을 더 깊게 만들고 내 감정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한다. 때론 좋은 책, 강연, 글 하나가 나의 후반기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지만 그 문을 열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건 함께 걷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하나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거창한 사명이나 사회적 영향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나답게 존재하는 순간에서 탄생한다. 그 조각들이 쌓여 후반기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이다. 전반기의 페이지에는 수많은 성취와 도전의 흔적이 적혀 있다. 힘겨웠지만 멋졌고 치열했지만 눈부셨다. 그렇게 책의 절반을 넘겨온 지금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모든 장면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후반기의 첫 페이지 앞에 서 있다. 이 페이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묻고 성과가 아닌 존재를 들여다보게 한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삶을 꿈꾸게 한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를 성공을 위해, 후반기를 의미를 위해 산다. 그 말은 우리 삶을 두 동강 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 속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이뤘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룬 것들 위에 왜라는 질문을 올려야 할 시간이다.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 왜 이 삶이 당신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들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이 곧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세상은 여전히 속도를 요구하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방향을 말할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들어야 할 때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 길 위에 선 당신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으니까.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여야 한다. 성공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의미는 나를 껴안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공한 당신이여, 의미 있는 당신이 되기를, 앞으로의 삶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되기를,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에 그래, 지금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후반기는 이미 아름답게 시작된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나요? 전반기의 성공이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후반기의 의미가 조용히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이 글을 읽고 떠오른 당신만의 후반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